정상의 직격 제21화 1,600원대를 넘보는 원달러 환율 이대로 괜찮은가? 국내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하고 있고 외국인의 주식시장 이탈 금액 및 속도가 가파르고 거기에 더해 엔화 약세 등 악재가 겹친 까닭이다. 이 같은 시장 흐름에 외환 당국도 수수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반년 외환 당국도 환율 방어를 위해 무려 50조 원 규모의 달러를 시장에 투입했다. 이런 추세라면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경우 그 상승세가 이어져 가까운 장래에 원달러 환율이 1,600원대까지 갈 개연성이 매우 크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미 이란 전쟁이 종전되어 유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탈하는 등 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우리의 월간 수출액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초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달러화의 수급 사정, 곧 우리의 외환 사정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2026년 5월 말 기준 우리의 외환 보유고는 4,27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환율 급등으로 인하여 98년 말에 우리가 겪었던 외환 위기와 같은 사태가 금방 닥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600원대에 진입하면 한국 경제는 단순한 고환율 충격을 넘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다. 우선 수입 물가가 급등하고 기업이 원가 압박을 받게 되고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경제 상황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성장은 둔화한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가계 위기, 곧 국민 삶의 질 추락이다. 즉 환율이 1,600원대에 진입할 경우 가계는 물가 불안과 함께 소득 감소, 소비 위축, 금융 불안이라는 네 가지 충격을 동시에 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크게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일부 수출 대기업은 방어력이 있지만 가계 위기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내수기업의 경우 큰 타격을 입는다. 금융시장이 받는 충격의 정도 또한 매우 크다. 주식시장에서는 환차순 회피 목적으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하고 채권시장은 금리 상승과 환율 불안으로 채권 가격이 하락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국가 신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해외에서의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렇듯 가계가 맞닥뜨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는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소비가 급감하며 종래 총수요 위축을 부른다. 성장을 견인하는 한 축인 총수요 위축은 우리의 성장률을 크게 추락시킬 것이다. 위의 사정을 외환당국이 모를 리 없다. 앞서 지적했지만 지난 반년 외환당국은 무려 50조 원에 이르는 달러를 시장에 풀었지만 환율 상승 방해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는 외환당국의 단순 개입만으로는 환율의 급등을 방어할 수 없고 금리, 재정,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총력적 대응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산업구조 전환과 관련해 저부가치 산업은 퇴출되고 기술 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향후 산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재벌기업과 손잡고 서남북권에 수천조 원이 투여되는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것도 위의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위에서 살핀 대로
원 달러 환율 1,600원대의 진입은 국민 경제를 실질적으로 위협한다. 정부의 성패 역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렸다. 원 달러 환율의 안정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대책이 적극 있어야 한다. 자칫 이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 않을까 두렵다. 환율 이대로 괜찮지 않다. 2026년 7월 1일 정상.